남자아이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다른 집 남자아이들은 너무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옷이 성할 날이 없다고 하던데 저희 집 아들은 1년 동안 단 하루도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논 적이 없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늘 교실에서 책을 보거나 레고를 한다고 하네요. 원래 집돌이 기질이 강합니다. 저는 그냥 성향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대로면 3학년 때 아이의 학교 생활이 매우 염려된다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불안이 엄습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 좀 마음 좀 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면 3학년 때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입니다. 얼마 전 행운이의 쌍둥이인 행복이의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자주 울어요. 정선 아이가 또래보다 1년 이상 느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장 선거에서 아무도 자기를 뽑아주지 않았다고 울고 디지털 수업 시간에 끝났는데 더 하고 싶다고 울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가 준비해온 게임을 같이 안 해준다고 울고 이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울고 있다고 합니다. 속상해서 우는 게 꼭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울다 보니까 친구들이 행복이를 친구라기보다는 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문제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이를 무시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남자애들이 3학년이 되면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3학년에 진학하면 아이가 너무 유약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아이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행복이를 되게 손이 안 가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애가 있는 행운이에 비해서 손이 정말 안 간다고 느껴진 게 일단 사실이고요. 규칙 잘 지키고 순한 편이고 조심성도 많고 그리고 장애 형제인 행운이와 같이 자라면서도 아이가 밝고 그리고 애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주변에 효도를 미리 다 땡겨서 하고 있는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행복이도 행운이처럼 또래보다 정서 발달이 더딘 상태였던 겁니다. 학습은 전혀 상관없지만 정서 나이가 느리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아이의 생각을 그동안 키워주지 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내가 장애가 있는 행운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는 자괴감도 좀 들었고요. 원래도 아들 행복이의 성향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고 순서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되게 잘못되거나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고 집에서는 우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는 집에서보다 훨씬 더 자주 울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께서 이제 행복이가 조금 울음을 참을 수 있도록 울음 참기 주간이라고 일주일간 울지 않는 울음 참기 챌린지를 했었대요. 그런데 2주 연속 실패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자꾸 눈물이 나면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고 좀 진정을 하고 오던가 아니면 좀 눈물을 참게 해주실 수 없는지 약간 지도를 부탁드리는 전화였어요. 아들이 1학기 때 비하면 그래도 눈물이 빨리 그치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눈물을 그쳐도 이미 친구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로 돌아간 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니까 쟤는 왜 이렇게 잘 울어요? 제 집에서도 이렇게 잘 울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아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울고 이제 금방 다시 친구들끼리 잘 지내면 상관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염려되는 점은 행복이가 그렇게 특정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부분의 남자애들처럼 이렇게 활동적인 편이 아니에요.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논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같이 이제 교실에서 레고놀이를 하거나 책을 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정말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더니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같이 산책 가자라고 해도 이렇게 억지로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나 그냥 집에 있을래 라고 말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의 성향이라지만 이대로 두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너가 학교에서 자주 울고 있다는 건 알아? 그랬더니 아이가 응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너가 그렇게 울면 친구들이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남자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자친구들을 이해하는 것 같대요. 아직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 선거에서 친구들이 너를 안 뽑아줘서 서운했어, 속상했어. 그런데 너처럼 그렇게 안 뽑힌 다른 친구들이 다 울면 어떻게 될까? 너의 마음은 충분히 속상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울음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너를 이해해 줄까? 너도 3살짜리, 4살짜리 동생들이 이렇게 말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잖아. 친구들도 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머 쟤는 왜 이렇게 말로 안 하고 울기만 하지라고 하면서 조금 동생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면을 친구들이 답답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연습도 해보았어요. 친구가 너를 속상하게 하면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해서 속상해. 나는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싫어! 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아,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너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너에게 스스로 한번 해보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지? 바로 너의 마음이야. 그런데 너의 그 마음을 친구들이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너까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너랑 다를 수 있고 행동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모두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마음에 드는 방향대로 움직이진 않잖아. 그럴 땐 그럴 수 있어 라고 너에게 말해줘 보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눈물을 잘 참았습니다. 이렇게 쭉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주일 후에 바로 다시 울었어요. 어제도 울었고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바뀌겠어요. 오래 걸리겠죠. 정말 육아책으로 보면 당연해 보이면서도 현실로 겪으면 매번 어렵네요. 그러다가 어제 그림책에 대한 강의를 하나 봤어요. 문득 그렇게 아이한테 울지 말라고 하는 게 아이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는 한창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워나갈 텐데 내가 그거를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안 주고 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스스로가 단단하지 못해서 내 아이도 단단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부터 아직 닥치지도 않은,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이렇게 불안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스스로 한번 또 되뇌어 봅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믿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내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앞으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아이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어도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한다. 이것도 역시 말은 당연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다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도서관에 가서 행복이가 이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그림책을 골라오고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습도 해보고요. 내년부터 만 9세가 되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도 한번 경험하게 해보려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면서요. 달콤하지만 현타오는 현실 육아에 오늘도 애쓰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